기출문제 두 번째 풀이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복열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에 접촉각이 알파가 25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표에 주어져 있는 알파가 바로 접촉각입니다. 근데 무슨 복열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이니까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 이 표의 값들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 가야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레이디얼 하중이니까 요게 뭐겠어요? FR이겠죠. 트러스트 하중은 FT가 되겠죠. 근데 요 표에서 시험에서 주어지는 F 트러스트 하중, 트러스트 축 하중은 FA로 표에서 보통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FA하고 FT하고 같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고요. 6만 아워의 베어링 수명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고 FW가 얼마를 준 거예요? 1.2를 줬죠. 하중은 뭐 내륜 회전 하중이다 이렇게 돼 있고 등가 레이디얼 하중은 몇 뉴턴인가 이렇게 물어봤고요. 베어링의 기존이 아니고요. 번호로 고쳐주세요. 기본 동전격 하중은 몇 뉴턴인가 여러분들 뭐 베어링에서 수명 계산할 때 P분의 C의 R승 이렇게 있을 때 이 C 값이 바로 기본 동전격 하중이에요. 등가 하중이 작용했을 때. 자, 구해 보도록 합시다. 표에서 자동 조심 롤러 베어링의 값들을 찾으면 V는 당연히 뭐예요? 1이겠죠? 내륜 회전 하중이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값을 1.5 뭐예요? 탄젠트 알파로 돼 있죠. 1.5 탄젠트 알파 값을 계산했더니 0.7이에요. 자, FA는 FT하고 같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식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VFR분에 뭘 구하게 돼 있어요? FA 값. FA 값하고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트러스트 하중. 트러스트 하중이 1.5kN이니까 1.5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써져 있고요. V1이고 레이디얼 하중은 2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 되겠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2가 0.75 값이 나오죠. 0.75 값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 이 값 구한 표에서 구한 이 값이 0.7이잖아요. 그래서 0.75는 0.7보다 큰 값이죠.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면 복열이에요. 복열 자동 조심 베어링 롤러 베어링이니까 VFR분의 FA가 2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값을 먼저 1.5 탄젠트 알파 값을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요 수식 자체에 주어져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게 바로 이 값이 이 값보다 큰 조건이냐라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 값보다 더 크게 되니까 복열에서 이제 여러분들 자, 요 값들을 가지고 x가 그러니까 얼마예요, 여러분들? 0.67이죠. 그 다음에 y가 0.67 곱하기 코탄젠트 알파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값을 계산하면 등가 하중 PR은 원래 기본이 XFR 더하기 YFT죠. 요게 레이디얼 계수고 트러스트 계수였잖아요. 근데 회전 계수가 주어지면 이 수식이 XVFR 더하기 YFT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1이니까 수식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외륜 하중일 때는 뭐 1.2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있었죠.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베어링 등가 레이디얼 하중이 얼마다? 3500뉴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어링의 기본 동전격 하중이 몇 뉴턴이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명 계산식 회전 수명은 10의 6승이 기본이었잖아요. 33.3rpm으로 500시간 동안 운전했더니 요게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P분의 C의 R승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회전 수명이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구한 등가 하중 PR을 집어넣는데 하중 계수가 1.2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중 계수를 또 고려해 줘야 되는데 요게 시간 수명으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간 수명으로는 P분지 C의 R승 곱하기 10의 6승 레볼루션을 NRPM으로 나눴었죠. 그리고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60으로 값을 나누어 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FW 하중계수 등가 하중 이렇게 넣고 뭘 계산하시면 돼요? C값을 계산하는데 이 베어링 지수가 롤러 베어링일 때는 3분의 10이었죠. 볼 베어링일 때는 얼마였어요? R은 3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요걸 정리한 다음에 양변의 R분의 1승씩 2의 3승이 8이잖아요. 그러면 2는 8의 3분의 1승이잖아요. 양변에 3분의 1승씩 곱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요 문제는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틀린 각이 30도인 헬리컬 기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때 요 비틀린 각이 몇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30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게 축이 있을 건데 이렇게 축의 직각인 피치가 요거죠. 치 직각 피치는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러면 얘하고 수직이고 얘하고 수직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요게 P 샤프트 축직각 피치고 요게 베타였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요게 PN 이가 옆으로 이렇게 비틀려 있기 때문에 이면에 수직인 이의 수직인 노멀 즉 피치를 치 직각 피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PS 코사인 베타가 뭐가 되죠, 여러분들? PN이 됐었죠. 헬리컬 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여러분들. 요걸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축직각 모듈도 어떻게 됐어요? MS 코사인 베타가 뭐였어요? MN이었다. 요거를 머릿속에 여러분들 그림으로 인식하셔가지고 풀어가는데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피니언의 굽힌 강도에 의한 전달 하중 이렇게 속도 계수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애우실 필요가 없는데 안 주면 여러분들 이 값을 기억해 가지고 푸셔야 되겠죠. 자, ms 코사인 베타는 mn이고 ps 코사인 베타는 pn이다.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6만분의 파이 dn 할 때는 당연히 축직각에 대한 기본 값을 기준으로 설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d는 mz니까 msz고요. 여기서 뭐를 줬습니까, 여러분들? 이 직각 모듈이니까 mn 값을 줬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베타분의 mn 요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ms는 코사인 베타분의 뭐다? mn이다. 요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원주 속도 v값을 계산하면 fv 값에 의해서 3.05 더하기 v 요거 놓고 속도 계수값을 계산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피니언의 구품 강도에 의한 전달 하중을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루이스 굽힘 강도식 기본값이 F 값은 시그마 B BPY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굽힘 강도는 이에 뭐예요? 수직이니까 치 직각 피치를 사용해야 된다. 요거 기억나세요? 요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FV, FW 추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B, B 요게 뭐예요, 여러분들? 피치는 파이 M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MN 요렇게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Y 값인데 여러분들 문제에 보시면 스몰 y하고 대문자 y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대문자로 주어져 있잖아요. 대문자로 주어지면 보통 파이를 포함한 치형계수예요. 뭐라고요? 파이를 포함한 치형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이 값하고 y 값하고 합해진 값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y21과 y2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니언과 기어가 여러분들 재질이 다르단가 하면은 회전력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F1 값을 가지고 자 파이 y가 y21 이렇게 해가지고 값들 쭉 계산했더니 4318.11 뉴턴이 피니언의 굽힘 강도에 의한 전달 하중이 나왔죠. 그 다음에 기어 굽힘 강도다 그러면 시그마 bpny 똑같은데 뭐가 지금 수식에서 달라져 있나요 여러분들? 요거 y22가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파이 값을 고려한 기어의 뭐가 된가요? 기어가 이렇게 두 쌍이 있으면 작은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피니언이었고 큰 거를 기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y2 기어의 치형 계수죠. 어떤 거? 뭘 포함한? 파이를 포함한 거. 다른 건 다 값이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F2를 계산했더니 회전력이 4766.61 뉴턴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세 번째 면학 강도에 의한 전달 한중은 여러분들 헤르츠식이었잖아요. FV, K, B, M이죠. 요거는 뭐예요? 축직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굽힘은 항상 뭐예요? 그 면에 수직이어야 되니까 치직각 비치를 사용한 거고요. FV, KB, M인데 여기에는 뭔 모듈을 사용한다? 축직각 모듈을 사용한다. 됐죠? 그 다음에 Z1 더하기 Z2분의 2Z1, Z2였잖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베타분의 뭐였어요? CW. 이게 헬리컬 기억 면학계수였잖아요. 요거만 추가된다. 요렇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FVKB 해서 MS를 당연히 MN 코사인 베타 값으로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전달 동력을 구하라. 그러면 H는 FV인데 이 F1, F2, F2, F 값 중에 요거는 기하고 제가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가 플라스틱이고 하나가 쇠면 쇠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설계를 하는데 이 플라스틱도 기어 굽힘 강도와 면학 강도를 또 따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개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안전한 동력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F1, F2, F 중에 가장 어떤가? 작은 값을 선택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쇠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설계를 하면 플라스틱이 이가 다 어디로 가버리겠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헬리컬 기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비틀린 각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을 하셔서 뭐요? 축직각 피치하고 치직각 피치에 관한 기본 개념만 여러분들이 잡으셔가지고 해석해 가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축의 위험 속도 구하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축의 비중을 줬고요. 축의 양단이 베어링으로 이렇게 지지되어 있는데 축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에 얼마짜리 420 뉴턴인 풀리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 축이 있고 풀리가 이렇게 하중이 작용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추구 자중만 고려한 처짐량이다. 그러면 당연히 축이 어째요, 여러분들? 요게 등분포 하중을 갖는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W다 해가지고 L이다 이렇게 했던 단순보 기억나시죠? 요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중에 의한 고려한 위험 속도는 뭐 요걸 구해가지고 같이 구할 거고요. 풀리후 무게한 고려한 처짐량과
풀린 무게만 고려한 위험 속도 이렇게 한 다음에 모두 고려한 덩컨레이 식이 있었죠. 여러분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축의 비중이 8.9다. 그러면 S 축의 비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물에 대해서 얼마나 무겁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에 비해서 실제 8.9배나 무거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마 물값이 얼마였죠. 여러분들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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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안에다 물을 채웠더니 몇 킬로그램 포스인 거예요. 여러분들 1000kg 포스잖아요. 그래서 1000kg 포스인데 SI 단위인 뉴턴으로 바꾸려면 1kg 포스가 9.8 뉴턴이잖아요. 그래서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그래서 요렇게 지금 뉴턴 값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축의 자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은 단순보에서 처짐량 384.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왜 그러냐면 설계에서도 기본적인 처짐량에 대한 보의 처짐량 공식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 우력이 작용할 때는 세타하고 델타 값이 지수승이 길이의 1승, 2승이었죠. 집중하중일 때는 2승, 3승이었잖아요. 이게 승수를 얘기하는 거고 W일 때는 여러분들 뭐예요? 3승, 4승이었죠. 그래서 재료역학에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세타, 델타 외웠을 겁니다. 가장 간단한 보가 외팔보에 우력이 작용할 때고 그 다음에 외팔보에 뭐가 작용할 때예요? 집중하중. 그 다음에 복잡한 것이 뭡니까? 외팔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순보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단순보에 뭐가 작용할 때예요? 등분포 하중이 W가 작용할 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를 요거를 기억하셨을 거예요. 1, 2, 2, 3, 6, 8, 16, 48 24, 384분의 5.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쓰여지는 게 요거하고 요거 값들을 설계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 2, 3, 6, 8, 16, 48, 24, 384분의 5예요. 전부 분모에는 뭐가 존재하죠? 휨 강성 값인 이 i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i는 무조건 다 공통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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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i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i.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m0니까 m0l의 몇 승이에요? 1승. 요거는 원래 세타를 적분해 가지고 얻어내기 길이에 대해서 적분하기 때문에 차수가 한 차수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1, 2, 2, 3, 3, 4 기억하시기가 좋잖아요. m0l의 제곱이고 요거는 2i분의 집중하중일 때니까 PL의 제곱 3이하이분의 PL의 3승.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디얼 엔드 저널에서도 이런 것들을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WL의 3승 요건 WL의 4승 PL의 2승 48 2i분의 PL의 몇 승이에요? 3승 24 2i분의 WL의 3승 요거는 WL의 4승이다. 그래서 384 2i분의 5WL의 4승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치수를 여러분들 직경도 지금 56mm로 주어졌잖아요. 메타로 싹 바꿔버려요. 왜? 등분포 하중이 뉴턴 퍼 메타의 3승이니까 여기다 메타의 제곱을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뉴턴 퍼 메타라는 뭐가 나오게 돼요? W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마 A 값을 곱해가지고 이 등분포 하중을 구한 다음에 384 2i분의 W 5WL의 4승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야? 전부 메타 단위로 집어넣으니까 계산값이 뭘로 나오겠어요? 델타가 메타로 나오겠잖아요. 근데 처짐량을 미리로 물어봤으니까 마지막에 미리로만 여러분들이 환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험속도 축 자중에 의한 위험속도만 구하라. 그러면 300 뭐였어요 여러분들? 델타 분의 1이었잖아요. 제가 이거 299점 얼마였는데 300 요렇게 설계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980cm/s의 제곱을 넣고 빼낸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델타 값은 반드시 뭘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센티미터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0.057mm를 센치로 넣으니까 0.0057cm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 자중에 의한 위험 속도를 구한 거고요. 세 번째 단순보에서 처짐량 여러분들 48 2i분의 PL의 3승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구하시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탄성계수 이 값이 여러분들 기가파스칼로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잖아요. 10의 9승이고 기가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메타 단위로 해가지고 풀면 델타 값이 메타가 나오잖아요. 뭐 미리로 물어봤으니까 고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풀린 무게만 고려한 위험 속도는 여기서 구한 이 델타 값을 뭘로? 센치 단위로 집어넣고 위험 속도를 또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덩컨네이식은 여러분들 NCR의 제곱분의 1은 N0 축 자중에 의한 위험 속도 제곱분의 1, N1의 제곱분의 1 여러 개의 축에 풀리를 장착하면 여러분들 요게 N1, 요게 N2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고 계산하시면 요 값이 요렇게 나오면 요 값이 NCR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들 두 개 곱한값이 1이니까 역수치하면 되겠죠. 그런데 NCR의 제곱값이 역수니까 NCR은 당연히 루트 값을 취해서 위험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재료역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1, 2, 3, 6, 8, 16, 48, 24, 38, 4분의 5 이렇게 해서 지수승은 1, 2, 3, 3, 4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 해석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피니언의 지름이 120mm고 22kW 속비 6분의 1로 기후 동력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H가 22 곱하기 10의 3승 와트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기후 속비가 6분의 1이니까 피니언이 요게 120mm라면 지름 120mm라면 6분의 1이니까 굉장히 크겠죠. 이게 피니언이고 요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기어가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회전력 F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F 곱하기 얼마예요? 2분지 D1이겠죠. 여러분들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동력을 전달하려면 여러분들이 동력을 22kW를 전달한다고 그랬으니까 H는 이코로 여러분들 뭐예요? T 오메가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를 주어졌기 때문에 전달 토크를 구할 수가 있겠죠. T는 오메가 분의 H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전달 동력이 있으니까 토크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크 값은 뭐하고 같겠어요, 여러분들? 기어의 회전력 곱하기 2분지 D1이다 이렇게 놓고 F 곱하기 얼마다? 2분지 D1이다 이렇게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메가 분의 H 하면 60분의 2파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렇게 토크값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터 단위로 집어넣어 가지고 요게 오메가 분의 H 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뭘 구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회전력 F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요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치형계수는 여러분들 그냥 Y예요. 파이를 포함한 치형계수는 대문자로 쓰면 안 되죠. 소문자 Y 값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Y로 썼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폭 B가 10M으로 되어 있는데 이 M이 바로 모듈입니다, 여러분들. 기어 2의 크기를 표시하는 게 모듈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두 개를 같다고 놓고 풀면 여러분들 회전력을 여기까지 여러분들 구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F라는 수식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시그마 B, BPY였잖아요. 이게 기본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주어져 있잖아요. 표에서 피치도 주어져 있죠?
안 주어져 있나요? 안 주어져 있네요. 그럼 피치는 파이 m으로 줄 거 아니에요? 아셨죠? 모듈. 그래서 자, 수식을 바꿔봅시다. FV, FW인데 여러분들 FV 값은 이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FV를 자, 수식을 완성해 놓고 합시다. FV, FW,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P, Y 이렇게 되는데 피치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파이 m이 들어가겠죠? 폭 B가 10m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요게 10m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연계수 주어져 있고 FV는 내가 여기에 수식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5 더하기 V분의 3.05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6만분의 파이 t1 n1 해가지고 뭘 구해야 돼요? 원주 속도를 구해서 속도 계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이 첫 번째 여러분들 풀었던 내용이 요거에 대한 토크 값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회전력에 의해서 문제 수식을 써놓은 다음에 책이니까 여러분들 순서적으로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풀려고 하면 어떤 값이 필요해요? 얘도 필요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식을 기본으로 해서 FV 하중계수는 안 주어져 있으니까 무시하면 돼요, 여러분들. 무시하고 해석하면 되고 FV 시그마 B 10M 파이 M Y 이렇게 해가지고 뭘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F가 주어져 있으니까 모듈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M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루트 해가지고 이 값 FV 시그마 B 10 파이 Y 이걸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수로 답하기 때문에 3mm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폭 B가 10m이니까 3mm 집어넣으면 30mm다. 그래서 굽힘 견지에 의한 폭 B 값은 얼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0mm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여러분들 면압 견지를 고려하여 폭 B를 선정하고 굽힘 강도 견지와 비교해서 굽힘 강도 견지를 고려한 값의 적합 부적합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D는 MZ다 해서 D2 값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Z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Z2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헤르츠 면압식은 FV 뭐였어요? KBM Z1 더하기 Z2 여기 잘못됐네요. 수식이 고쳐주세요. Z1 더하기 Z2분의 2Z1 Z2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맞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더하기가 빠져버렸네요. 이렇게 하면 뭘 구하실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들? B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폭 B를 구했더니 면압 견지에 의해서는 34.52mm가 나왔잖아요. 근데 굽힘 견지에 의한 것이 폭 B가 30mm였잖아요. 굽힘 견지에 의한 B 값보다 면압 견지에 의한 폭 B가 더 커버리니까 이 폭 B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굽힘 강도가 인면의 면압 강도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정리하면은요, 여러분들 굽힘 강도가 이가 안 부러지는 게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굽힘 강도에 의한 폭 B가 커야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어 1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2가 안 부러지는 게 외팔보 형태잖아요, 여러분들. 기어가 안 부러지는 게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굽힘 강도가 인면의 내구 한도보다는 커야 한다. 그래서 굽힘 강도에 의한 폭 B가 면압 강도에 의한 폭 B보다는 커야만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굽힘 강도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면압 강도가 더 훨씬 강해요, 여러분들. 분필을 옆으로 누를 때 전단 강도는 약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분필을 여러분들 압축해 가지고 파괴한다라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어는 동력을 전달했을 때 굽힘 견지가 우선하는 거죠. 되셨죠? 당연히 여러분들 나사잭이고 사각 나사니까 사각 나사 단면이 실제 뭐 요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각 나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효 지름은 당연히 D2고 D1일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더해서 반절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시그마 값은 당연히 4분의 파이 어디 값하게 되겠어요? 여기 값하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1의 제곱, 골지름의 제곱 분의 Q 이렇게 수직 하중하면 압축 응력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탄젠트 로가 뮤에서 아크 탄젠트 뮤를 하면 마찰각을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리드각이 파이 d분의 스몰 p 피치죠. 이게 됐습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2.14도가 나왔죠. 그러면 나사우 회전력 토크는 회전력 곱하기 2분의 DE였잖아요. 됐습니까? 그 회전력이 뭐였죠? Q 탄젠트 로 플러스 알파였죠. 사각나사였을 때는 로였고 삼각나사일 때는 요게 로 다시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나오는 겁니다. 뭐 계산하신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크는 T는 타우 ZP다 이렇게 해서 타우 16분의 파이 D1의 3승이다. 실제 나사잭으로 여러분들이 돌리게 되면 압축 응력과 뭘 받게 돼요? 비틀림 전달 응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 응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한 이유가 조합 응력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모우 응력은 기억나신가요? 여러분들 최대값 제가 여러분들 요거 시그마 x, 시그마 y 해가지고 여기서 타우값 해가지고 요렇게 지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당연히 이 중간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두 값의 반절이니까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였고 요거는 여기서 여기 값은 전체에서 요거 뺀 거니까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나왔었죠? 시그마 x에서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빼면 요 값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타우 값이었죠. 그래서 요게 최대 중력 값이었죠. 요게 시그마 축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그마 맥시멈은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더하기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었잖아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더하기 타우 제곱 요렇게 됐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에서 여러분들 시그마 값이 요 값이고요. 시그마 y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2분의 시그마 더하기 요거는 더하기 루트 4분의 시그마의 제곱 더하기 타우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4분의 1로 묶어내면 시그마의 제곱 더하기 4타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루트 밖으로 나오니까 2분의 1이 되고 시그마의 제곱 4타우 제곱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구한 시그마 값과 여기에서 구한 전달 응력 값을 여기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최대 주응력설에 의한 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대 응력값을 계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의 주 응력원을 가지고 주 응력을 빼내는 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트의 높이는 여러분들 너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단면이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너트에서 면압이 여기에 가해지겠죠?
그래서 한 개가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이고 나사 산수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사 산수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체 면적분의 Q 이렇게 해당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사 산수 Z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나사 산수 Z가 나오면 Z에다가 피치를 곱하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너트 높이 H가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답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사산수 먼저 구하시고 그거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피치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지요? 네. 이렇게 기출문제들의 어려운 문제 부분들하고 여러분들 해석을 적용하는 방식들을 기본 메인식들을 동력을 전달한다 그러면 H는 FV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F값을 구한다든가 또는 뭐 전달 토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H는 오메가분의 토크는 오메가분의 H 요 식으로 여러분들이 토크를 기준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회전적 F다 그러면 시그마 B, BPY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값들이 어떤 값들인가 추가해야 되는 계수가 FV, FW 뭐 이런 값들이었고 기본 내용이 피치는 파이 M이었고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지금 이번 해수에 했던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힘 해석과 토크 해석, 전달 동력 이런 개념을 머리에 꼭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해석하고 접해 가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